다음 괴담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추억이라는 괴담입니다. 이게 거의 실화랑 이제 엮여있는 괴담이에요. 사건 기사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추억. 고민 게시판에 자취소음 관련된 글이 올라와서 읽다가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어딘가에 남겨놓아야겠다 싶어서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괴담이라 여기에 써. 몇 년 전에 혼자서 자취하고 살 때였어. 내가 원래 성격이 엄청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 소음과 빛과 온도에 극히 민감해서 주변이 조금만 시끄럽거나 덥거나 습하거나 하면 잠을 쉽게 설치고 뭐 그런 성격이야. 게다가 당시에 3교대 근무 때문에 적응하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 같이 살던 반 동거인이 있었는데 내 전 재산 가지고 해외로 도망치고 그랬어. 근데 더 큰 문제는 옆집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음이었어. 옆집에서 매일 밤 11시만 되면 세탁기를 돌리시는 거야. 이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세탁기 소음이 일정하지 않아. 조금 적응될 것 같으면 다른 모드로 바뀌어서 소음 패턴이 바뀌고 그렇거든. 그래서 잠이 들려고 하면 깨버리고 들려고 하면 탈수 소리 때문에 깨고 뭐 그걸 반복했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해서 사람 돌겠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참아 넘기려고 했었어. 내가 좀 소심한 편이기도 하고 나도 교대 근무 끝나고 들어와서 밀린 빨래 돌리고 싶다는 생각할 때도 많았고 그쪽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느낀 게 분명히 옆집에서 오후 7, 8시쯤에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 그럼 그때 옷 벗으면서 세탁기 딱 돌리면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하거든. 심지어 긴 코스로 돌려도 10시엔 끝나고 빨래 널면 되니까. 근데 오면 맨날 TV 소리 들리다가 꼭 11시,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빨래를 돌리시는 거야. 게다가 매일매일 돌려. 나는 보통 모아서 돌리는데 그쪽은 입은 옷은 그때그때 세탁하는 그런 쪽이거나 뭐 유니폼이라서 빨아야 되거나 뭐 그런 건가 봐. 그럼 나는 빨래 다 끝나는 12시 반, 1시까지는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는 피곤해 죽겠고 다음날 7시에 출근하려면 6시까지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잠을 5시간밖에 못 자. 이게 며칠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냥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다가 그 집 문에다가 쪽지를 붙였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빨래를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하다못해 10시에 돌려주면 12시에는 끝나지 않냐? 뭐 이렇게 쪽지를 붙이니까 그 다음 며칠간은 세탁을 안 하시더라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진짜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로 8시에 9시에 자서 새벽까지 쭉 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시, 10시에 세탁기 돌리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드렸어. 대충 세탁 끝나면 6, 7시간은 잘 수 있었거든. 그렇게 몇 달간은 평온하게 잘 넘어갔고 내 스트레스 수치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죠. 층간소음 문제가 정신병 오기 딱 좋죠. 해결되기 너무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깼어.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쯤 됐는데 짜증이 팍 나더라고.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옆집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는 옆집에 맞닿은 벽에 귀를 갖다 대고 훔쳐들었어. 정확한 내용은 웅얼거려서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남자랑 여자랑 말다툼하고 막 뭔가 집어 던지고 깨지고 비명소리 들리고 그랬어. 나는 옆집에 남자가 같이 사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야. 그러다가 누가 112에 신고했는지 경찰관 분이 출동하셨더라고. 나는 잠자는 것도 있고 계속 창문이랑 문에 붙은 작은 구멍으로 밖에 쳐다보면서 상황을 살폈어. 잘 보이진 않는데 경찰관이랑 옆집 남자가 한참을 실랑이를 하더라고. 한 10분 정도? 막 남자가 경찰한테 니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옆집 여자분은 계속 울고 있고 말이야. 그러다 경찰분이 좀 단호하게 여자분한테 말하더라고. 지금 이분 임의동행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하시면 바로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막 울면서 네, 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관 두 분이 옆집 남자 팔을 좌우로 잡아 끌고 경찰차 태워서 어디론가 가더라고. 여자분은 울면서 계시다가 말없이 듣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인진 몰라도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하시고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어. 그리고는 한 일주일 됐나? 갑자기 새벽 1시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 또 저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때 막 잠이 애매하게 든 참이어서 억지로 자다 깨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도 새벽 1시에 세탁기가 돌아가. 이게 잠을 못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잠들었다가 깨고 나서 다시 화가 난 상태로 자야 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드는 거 있지. 그렇게 꼬박 날 세우다가 해 뜨기 전에 1시간가량 자고 거의 하루에 3, 4시간만 잤던 것 같아. 나는 일주일 전에 본 것도 있고 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진짜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었어. 소심한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나서 새벽 2시인가? 문 열고 나가서 옆집의 문을 쾅쾅 두드려서 저기요,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생각해도 대체 뭔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땐 정말 이성의 끈을 놔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내가 계속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 시간에 세탁기 돌리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던 것 같아. 사람이 화가 나니까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미친 사람처럼 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에 분명히 인기척이 들리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조용해지고 어느샌가 세탁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그냥 집 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문 막 두들기면서 저기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소리쳤어. 그러자 문 안에서 좌물쇠? 뭐 떠걱떠걱 해체되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머리만 빼꼼 내밀더라고. 그 외에 그 음식 배달 왔을 때 얼굴이랑 손만 빼꼼 나오는 것 마냥. 그런데 옆집 여자가 아니라 며칠 전에 경찰이 잡아갔던 그 옆집 남자친구였어. 목소리로는 젊은 줄 알았는데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 그 아저씨가 와요 라고 하는데 나는 좀 당황하긴 했어. 여자분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빡침 때문에 막 피가 도는 그런 기분 알지? 그 느낌의 힘을 빌어서 막 설명을 했어. 이 시간에 세탁기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저씨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되게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말을 하는데 뭔가 내 안에 소름이 쫙 끼쳤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안 할 테니까 들어가소 라고 말했어. 나는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밤늦게 죄송했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찜찜한 거야. 뭔가 설명하기 힘든데 엄청 찝찝한 느낌 있잖아. 다시 자려고 누워봤는데 찜찜한 느낌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호기심에 현관문에 도어락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왔어. 그때 살던 집이 빌라인데 1.5층이라고 해야 하나? 반지하가 있고 2층까지는 아니고 1.5층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거든. 그저 1층이 있는 게 아니라 반지하 있고 반층 올라가야 딱 1층이 있는 그게 1.5층이죠. 예.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집 담벼락에서 보면 우리 집 내부가 훤히 보였어. 그래서 우리 집은 창문에 아예 시트지를 붙여놨는데 다른 집들은 그냥 커튼 치고 살았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길 건너 집으로 가서 거기는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 집 계단으로 올라가서 옆집에 뭐 하고 있나 훔쳐보려고 했어. 근데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실망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살던 건물이 좀 많이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 환풍구가 건물 벽을 통해서 집 밖으로 바로 연결된 구조였거든. 예전에 거기를 통해서 쥐가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집은 그 환풍구를 아예 막아놨는데 옆집은 그 화장실 환풍구에
주황 색깔 화장실 불빛이 보이는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거기로 가봤는데 그 환풍구가 좀 높이 있는데 건물에 붙은 작은 담이라고 해야 되나? 반지하 사람들 밖에 보이는 거 막아주는 그런 작은 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면 간신히 그게 보이겠더라고. 그래서 쓰레빠 신은 상태로 담벼락에 올라서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들어 올리고 옆집 환풍구 안을 들여다봤어. 고개를 슬쩍 들어서 그 안에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 환풍구에는 빗살무늬라고 해야 되나? 그 대각선으로 된 격자무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긴 했는데 그 무늬 사이로 화장실 안에가 보였어. 근데 그 세면대 위에 비누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아저씨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사람 팔이 보였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서 몸이 움츠러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그 순간에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엄청 이상했어. 기묘한 위화감이 들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세면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네모나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팔을 올려놓으면 오른팔을 올려놓는 게 보통이잖아. 근데 거기 위에 내가 본 팔이 왼쪽 팔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세로 있으려면 화장실 벽을 마주보고 딱 밀착한 상태로 팔만 거기에 올려놔야 되니까 아저씨가 여자분을 화장실 거기에 묶어놨나 보다 싶더라고. 내가 살짝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 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광경이 너무 기묘했어. 그러니까 팔은 기본적으로 끝에 몸통이 붙어 있잖아. 근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만 거기에 놓여 있었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잘린 팔이라는 걸 내가 인지한 순간에 너무 놀라서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하게 넘어졌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아프고 뭐고 자시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당탕탕 했으니까. 그러자 벽 안에서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 스댕 다라이? 세숫대야가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쓰레빠도 한쪽 벗겨졌는데 그대로 막 미친놈처럼 도망갔어. 막 뒤돌아보고 할 겨를도 그럴 겨를도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쓰레빠 벗겨진 줄도 몰랐어. 막 그대로 도망치고 보니까 쓰레빠 한쪽이 벗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빌라 대문 열린 거 위에 들어가서 3층인가 4층인가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층계에 숨었어. 거기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 그때가 겨울이라 제법 춥기도 했는데 잠옷에 좀 두꺼운 후드 하나만 걸치고 나왔거든. 근데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이고 오직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인기척만 듣는데 신경이 곤두서더라고. 막 그 아저씨가 나 잡으러 올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웠어. 처음에는 막 사람 뛰어오는 소리 들려올 것 같고 그랬거든. 근데 몇 분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해야겠다. 무작정 그 생각만 들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처 아무 집이나 뛰어 들어가서 신고해도 되는 건데 내가 늘 소심하게 살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나더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더니 너가 막 당황해서 그렇다고, 막 당황하면 그런 생각도 잘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 그때는 진짜 무슨 생각만 들었냐면 왜 나는 폰 안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랑 휴대폰이 집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집에 다시 들어가서 폰을 들고 나와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오줌 싸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갔어. 돌아갈 때도 주변에 사람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는지 뭐 그런 거에 신경을 곤두세워 가면서 말이야. 쓰레빠도 하나밖에 없어서 발이 너무 시렵더라.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 데만 집중을 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주저앉고 싶더라. 그나마 머릿속에 옆집 사람이 무슨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게 나인 줄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멀찍이서 집이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돌아가니까 옆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 내 쓰레빠도 담벼락 근처에 있었고 말이야. 나는 혹시나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쓰레빠 벗어서 두 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어. 혹시라도 건물 안에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거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지더라. 나는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어서 벌벌 떨었어. 근데 문제는 그 전자 도어락이었어. 들어갈 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뚜뚜 소리가 나잖아. 그거 소리 듣고 아저씨 옆집에서 튀어나올까봐 진짜 개무서웠어. 후드티 벗어가지고 최대한 도어락에 감싸고 소리 안 들리게 막 버튼 누르는데 하나 누를 때마다 무서워서 질식할 것 같았어.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6자리로 해놨는데 짧게 해둘 걸 하고 머릿속으로 시바시바시바 하는 소리밖에, 그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띠리리 하고 그 멜로디 소리 들리잖아. 띠리리, 그거 소리 들리고 막 심장 쿵쾅쿵쾅 거리면서 문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어락에서 건전지 빼서 소리 안 나게 막았어. 미리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와중에 건전지 하나 떨어뜨려서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뭐 패딩을 입고 그대로 바로 튀어나왔어. 근데 그제서야 집 근처에서 한 300m 떨어진 복지원 옆에 파출소가 있는 게 생각나더라. 그래서 막 거기로 뛰어갔어. 막 도착해서 파출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려고 막 유리문 밀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보니까 문 앞에 부재시, 순찰, 뭐 어쩌고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진짜 진심 육성으로 쌍욕이 나왔어. 일단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112 전화는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옆집 화장실을 들여다봤는데 안에 사람 팔이 있었어요 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대충 옆집에서 사람이 싸우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최근에 못 뵌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주소 알려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초지종을 들으시곤 돈은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택시 하나 타고 집에 가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내내 졸았어. 나는 내가 그 상황에 잠을 잘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막 졸음이 쏟아지더라고. 집에 도착하니까 부모님 미리 나와 계시고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엉엉 울음이 나더라. 진짜 새벽에 막 울고 난리 났었어. 우리끼리는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진짜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상황이 됐어도 내가 겪은 걸 솔직히 얘기하진 못하겠더라. 괜히 남의 집 들여다봤다고만 하면 욕만 먹을까봐 적당히 막 둘러댔어.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 못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나서 집에서 쉬는데 그렇게 안도감이 들 수가 없더라. 근데 오후에 약간 회사에서 썸 비슷한 거 타고 있던 대리님한테 전화가 왔어. 괜찮냐고.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살던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대. 그 얘기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직감했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뉴스에도 났다길래 전화를 끊고 홀린 듯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였어. 우리 집 근처의 유치원 건물 근처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젯밤에 누군가가 시체를 유기해서 불에 태운 흔적이 발견됐대. 제일 소름 돋는 점은 발견된 시신이 다리 두 쪽과 팔이 하나 없는 시체였다는 점이야. 뉴스에 나온 시체가 발견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였어. 공터에 불이 피어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대.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내가 담벼락에서 넘어진 소리를 듣고서 시체를 그 공터까지 끌고 가서 불태웠고 누군가가 그 불태운 불빛을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간에 내가 파출소로 갔었던 거야.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그제서야 세탁기 소리는 실제로 세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를 자르는 소음을 가리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 척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세탁기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동안 그 아저씨는 옆집 여자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냈었고
어제는 팔을 하나 잘랐던 거겠지. 만약에 내가 집에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오는 사이에 그 아저씨와 내가 마주쳤다면? 혹은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저씨의 손에 묻은 핏물이라도 발견을 했다면? 아마 나도 그 아저씨네 욕실에 끌려가서 세탁기 소리와 함께 토막나고 있진 않았을까? 진짜 죽음을 목전에 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나중에 병원 상담 받으면서 들은 얘기로는 공황 발작 비슷한 거였다고 하더라. 그 뒤로 옆집 아저씨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어. 나중엔 뉴스에 나왔는데 도박비 때문에 싸우다가 그랬다고. 팔이랑 다리는 근처 고속도로 밑에 수로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 진심 소름 돋았던 부분은 아저씨가 그렇게 시체를 유기하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이야. 다음날 오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고 하더라. 나는 아직도 그 아저씨가 날 잡아가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 그렇게 보자면 난 참 운이 좋은지도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토막난 나를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댓글로 이런 게 달립니다. 혹시 이거 너야?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20년대 이제 기사거든요. 2, 3년 정도 전에 기사를 댓글에 이제 가져온 거예요. 어떤 네티즌이. 양산 토막 살해 여성 시신 6기 50대 용의자 긴급 체포. 혐의 부인. 8일 경남 양산 한 교회로 쓰던 건물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날 오후 A씨, 59세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양산 경찰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오후 4시 48분쯤 귀가하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주거지를 수색 중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양산 북부동의 한 교회 건물 주변에서 심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양산시 북부동 한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본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화재 진압 중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등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괴담이랑 완전히 똑같죠, 얘기가. 경찰은 신체 특징 등을 고려해 사망자가 50대, 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인이 여성을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스레딕이 실화인 거죠. 물론 저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이 쓰레를 주작으로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사람이면 이 쓰니가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 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긴 한데 아무튼 저 기사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의 쓰레 괴담이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추억. 재밌었죠.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실감나요. 요거는 확실히 이 썰을 푸는 거를 보면 실화였다고 좀 느껴져요. 저는 감정 없는 사이코라 그런가 이런 거 보면 미동도 안 함. 정말 대단하십니다. 느낀 점, 범죄자는 정말 멍청함. 그죠? 멍청하지 않으면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 보면 엄청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진짜 초긴장 상태, 완전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저도 막 이 사람처럼 막 우왕좌왕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범죄자는 그거를 신경을 안 쓰나? 밖에 훤히 보이는 방충망이 아니라 환기구가 있는 시스템이면 그걸 막고 하든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멍청하네. 사지를 절단 후에 불을 붙여 밖에 내놨으면
동네방네 단백질 타는 냄새 퍼지고 불 끌어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나 봄.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체를 왜 태우지? 멍청합니다. 아무튼 무서운 괴담이었습니다. 한국 쓰레 괴담에도 이렇게 소름 돋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잘 서치해가지고 이런 괴담도 가져오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추억이었습니다.